화원의 실거주자라면 이 단지에 대한 관심을 놓칠 수가 없겠죠. 화원, 동화, IBC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1년 3월 3일에 화원, 동화, IBC의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청약일은 2021년 3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고요. 1순위 청약일은 2021년 3월 16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021년 3월 24일이고요. 수성 건물 일성 트로엘과 안심 뉴타운 호반 서밋 이스텔라와 동시에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정월은 2024년 10월이고요. 공급 세대는 568세대, 시공사는 동화건설과 동화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 전화번호 참고하시고요. 위치는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230-8번지 1원입니다. 바로 여기죠. 설안 명곡역과 화원역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보자면 한 8분, 여기서 가도 7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죠. 이 정도는 충분히 걸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설화 명곡과 화원에 실거주자들이 모여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만하면 역세권이라고 해주는 게 좋겠죠. 뒤로는 화남초등학교와 달성중학교가 있습니다. 초중도 근처에 있으니까 이만하면 학세권이라고 해줘야겠죠. 천내천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만하면 강세권이라고 해줘야겠죠. 저녁에 산책하기도 참 좋습니다. 대구 중심에서는 꽤 멀리 있지만 그래도 실수요자는 많이 사는 곳이 진천, 화원, 대곡, 서남영곡역입니다. 청약과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무순위까지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계약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듯이고요. 이유를 살펴보자면 주위 단지들 중에 신축이라 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수요들 중에 신축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로 수요가 모여들 가능성이 있다, 미시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대구 산업선이 서남영곡역을 지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서대구역 KTX 이용이 가능해지게 되죠. 이렇게 흘러간다고 봅니다. 그럼 또 더블 역사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산업선이 2027년 완공이니까 동화 IBC가 준공되고도 3년은 더 걸리게 될 일입니다. 기차 조망은 나오면서 산업선 철도 소음은 피해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안하고 잘못 신청하시면 부적격 당하기 십상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청약 1순위 자격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여야 합니다.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해야 하고요. 세대주여야 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대구 주소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는 1순위 해당 지역 우선 선발에 청약하실 수 있고 6개월 미만자가 청약 불가는 아니지만 기타 지역으로 후순위 배치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청약 산정 비율은 8호제곱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고요. 8호제곱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입니다. 분양 금액 및 납부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84A의 경우에는 21층 이상 4억 7천 49만원, 84B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4억 7천 49만원이고요. 84C는 4억 6천 990만원, 102의 경우에는 5억 6천 990만원, 152의 경우에는 9억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차이로 9억 원을 초과했네요.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152는 펜트하우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약할 수 있는 것은 84A부터 102까지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금 10%고요. 중도금 60%, 잔금은 30%입니다. 50%는 후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10%는 잔압이 됩니다. 중도금 대출 안내되어 있고요. 중도금 대출은 공급금의 50% 이내에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융자 알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 잔압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가 들어가고요. 84A의 경우에는 1,600만원, 84B, C 모두 1,600만원 동일하고요. 102는 2,000만원, 152는 4,000만원입니다. 계약 시 계약금이 20%고 잔금은 입주일날 납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 들어보면 84 당첨 경우에는 4,749만원 계약금이 들어가고요. 중도금 잔압 10%, 발코니 20% 포함해서 총 9,818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102에 당첨되었을 경우에 계약금 10%, 잔압 10%, 발코니 20% 포함해서 1억 1,798만원, 152에 당첨 경우에는 9억 원 초과로 LTV가 20% 제한됩니다. 그래서 총 필요한 금액이 7억 2,080만 원이 필요하고요. 발코니 확장 금액 20% 포함해서 7억 2,88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분양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원 이진 캐스빌, 여기가 2017년 9월 준공이고 830세대로
여기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제가 항상 비교하는 건 국민평수 기준으로 보니까 시세를 보니까 합층이 7억 원인데 이 가격은 실제 가격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101동 고층 매물이 6억 5천, 네, 로얄 매물이 6억 5천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한 6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실거래가 한번 보시면은 호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6억 원 선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랍 명고역 뒤쪽으로 우방 아이유쉘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분양권 2023년 4월 입주 예정이고요. 현재 보니까 84 기준으로 프리미엄이 한 7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중층인데 그 정도다. 5천만 원 내지 비싼 경우는 7천만 원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시세가 한 5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아파트가 꼭 아니라 주상복합이어도 관계없다 라고 하시면은 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화원 동아 IBC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럭저럭 시세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죠. 네, 실거주에서 살아가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취득세 포함하면은 한 4억 9천만 원 정도 해서 등기비까지 다 얹으면 5억 원 언저리가 됩니다. 현재 시세에 거의 맞거나 분양가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저렴한 정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것이다, 얼마나 형성될까, 요거를 지금 판단하기엔 좀 이른 것 같고요. 그것은 대구 부동산 전체 시장과 또 화원과 서랍명곡의 신축 단지들 위주의 시세 흐름을 잘 살펴보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평수가 아니라 이제 대형평수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102의 경우에는 그래도 금액적으로 나쁘지 않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102가 5억 6천 990만 원이었고 발코니 확장비 포함하면은 채 6억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102가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동호수 배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안내 동호 배치도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곳은 105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84B가 남향으로 정남향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105동 84B가 딱 눈에 들어오네요. 색깔도 일부러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여길 밀어주려고 하냐. 대부분은 남동과 남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1동, 102동, 103동은 남동 남서 배치다. 그리고 2호 3호 라인은 현재 이렇게 맞닿아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남동과 남서로 향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닿은 구조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판상형을 이렇게 짓고 타워형을 중간에 넣고 판상형을 또 지으면 그렇게 3호 라인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대지가 길었다면 판상형 2개, 타워형 하나, 판상형 2개 해서 5호 라인으로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지가 좀 좁아서 그랬는지 좀 더 많은 면적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판상형에서 사선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서로서로 좋자고 하는 거니까 남동 남서 향을 위해서 이런 걸 희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평수 102가 101동과 102동에 위치해 있고요. 주차는 지하로 들어가고 아파트 단지 생활구역 내에는 자동차가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단지 내 인프라는 놀이터밖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커뮤니티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헬스장 있고 독서실이 있네요. 남녀 독서실 따로 있고요. 스프링 골프장, 실내 골프 연습장, 피팅장, GX룸, 피트니스 10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있는 것은 좋은 일이죠. 아주 높게 잘 빠졌습니다. 그죠? 41층까지 가장 높은 층이 41층이고 나머지도 39층, 40층, 38층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4A고요. 총 568세대 중에 72세대가 분양을 받습니다. 앞서 동호 배치도에서 말씀드렸듯이 향을 위해서 사선 배치 약간 희생을 했고요. 그래도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맞닿은 곳은 사선이고 실거주하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레스룸이 세련된 오각형 구조로 되어 있죠. 이렇게 오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좀 못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 공간 자체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현관에 팬트리도 있고요. 작지만 이렇게 세로 팬트리도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완전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 좁은 것도 아니다. 크게 입대할 것 없는 4베이 판상형 구조, 드레스룸과 수납 조금 아쉬운 점 제외하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반면 84B는 568세대 중에 70세대가 공급되고요. 105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5동, 정남향 105동은 조금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조도 84A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이런 사각형 번듯한 구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관 들어오면 팬트리가 있고요. 침실 2개, 거실과 안방 구조로 되어 있어서 드레스룸도 아까 이렇게 오각형으로 굽어 있는 것과 대비해서 사각형으로 생겼다는 점. 대신에 현관 창고가 없네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수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네모난 구조로 가장 잘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방과 거실 넓이도 적당한 것 같고요. 다음 84C입니다. 84C는 가장 많은 84 공급이 들어가죠. 568세대 중에 282세대고요. 네, 날개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 들어와서 침실 1번, 2번, 거실과 안방 구조로 되어 있는데 독특한 점이 침실 1과 침실 2가 이렇게 가로로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타워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로로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의 장점은 뭐냐면 거실이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거실이 거의 뭐 타워형에서는 뭐 한 40평대 정도 되는 정도의 구조로 빠졌어요. 굉장히 넓게 느껴질 겁니다. 현관 딱 들어가서 바로 거실로 보여지는 거니까 이만큼이 거실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우리 사모님들 취향을 저격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안방 너비도 그런대로 괜찮고요. 드레스룸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타워형의 수납은 가장 뛰어납니다. 그죠? 현관 딱 들어가도 팬트리 있고 현관 팬트리도 있고 드레스룸도 가장 넓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84C가 구조가 좀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102 볼까요? 102도 공급 세대가 꽤 많습니다. 568세대 중에 140세대가 들어가고 84A와 마찬가지로 4베이 판상형의 사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84A를 적당히 확대하면 이런 구조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로 세로로 좀 넓히면 네, 이렇게 구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안방이 정말 넓습니다. 안방이 정말 넓고 침대 놓고도 뭐 가구 들어가도 충분히 넓을 것 같고요. 창도 2개나 있는 안방 굉장히 넓은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안방 넓은 건 마음에 드네요. 이 벽을 조금 안쪽으로 넣었어도 될 법한데 실외기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못생겨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안방이 넓은 만큼 거실과 주방은 조금 좁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102면 굉장히 넓습니다. 침실 1과 2가 있고 84의 경우에는 여기가 팬트리였는데 현재는 침실 3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북쪽 방에는 가구를 놓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 평수도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2는 우리의 청약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요. 테라스가 2개가 있고 발코니 3과 테라스 그리고 침실이 4개에다가 가족실이 있다는 점 아주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보니까 예쁘죠? 여기는 이제 화원에서 내가 가장 최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청약하시고 들어가서 거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원 동아 IBC 예상 청약 경쟁률은 84B, 84A, 84C 순으로 생각이 됩니다. 102는 약간 예외고요. 84B가 정남향의 반듯한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84B가 84A와 공급세대도 비슷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84B가 선호도를 조금 더 높게 가져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로는 84A가 차지할 것이고 84C는 타워형인데다가 공급세대도 좀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열세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공간적인 부분으로서는 84C가 가장 우수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그 거실과 안방 넓이 생각해보면 상당히 좋죠. 그리고 84 수요와 102 수요는 좀 별개이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을 노리시고 내가 대형 평수 좀 진입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02에 지원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공급 세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상 분석 영상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청약 당첨을 기원합니다. 보기만 해도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편투였습니다.